퇴직연금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가요. 명단 리스트가 엄청 고객 수가 많아요. 근데 열어보잖아요. 다 현금이거든요. 그분들 계좌를 관리자니까 볼 수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주식 계좌에 한 500만 넣어놓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어요. 한 2억은 그냥 가만히 현금으로 두고 답답해가지고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전화를 제가 다 드렸어요. 안타까워가지고 다 스팸 전화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겠네요, 진짜. 우리의 삶의 변동성을 줄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택했던 방법이 금융자산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컨텐츠를 만들면서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자기 강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은요, 딱 처음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혹시 연금은?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요. 거의 맹신도가 되었어요, 저는요. 너무나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진짜 실무 전문가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실 거고, 저도 사심을 채우기 위해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 헷갈렸던 내용들 오늘 남김없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3층 노후 체계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고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고요. 퇴직연금은 우리 회사가 우리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노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개인이 추가적으로 나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제도가 개인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려워요, 승희야. 회사 내부에서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자산을 적립을 해뒀었는데요. 그러다가 회사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된 게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요, 또 이걸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또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로 또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제도를 DB 제도, 그리고 확정기여형 제도를 DC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결국은 퇴사하는 시점의 평균 임금, 3개월 평균 임금을 가지고요. 과거 계속 근로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DB 말고 그럼 DC는요? DC 제도는요. 그 사회금융기관에 우리 근로자들의 가입자의 개별 DC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좌에 회사가 매년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매년 입금을 해줘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한 달치 월급이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은 근로자들은 이걸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가요? 회사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임금 인상의 기회가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DB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이미 임금 인상이 많이 돼서 앞으로 임금 인상의 기회가 적거나 또는 내가 투자하는데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DC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이게 본인이 투자를 할 수 있다, 잘 못한다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서 퇴사할 때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엄청 높을 것 같으면 DB로 그냥 가만히 있고 잘 안 오를 것 같으면 미리미리 받아서 내가 투자를 올려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인터넷을 많이 보면 퇴직연금의 꽃은 IRP다. 이걸 많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IRP는요, 가입자가 납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인데요.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IRP도 직접 하는 거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DC랑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좀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DC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고요. IRP는 DC, DB를 운용을 하다가 내가 퇴직할 때 그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차이가 있죠. 추가적으로 IRP 같은 경우에는 요 퇴직급여를 받는 통장 이외에 추가적으로 불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신 거죠.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거 보면요, IRP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퇴직 직전에 그냥 만들면 되는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다 돈을 또 넣으면 세액공제가 또 된다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퇴사를 하지 않는데도 IRP를 미리 만들어가지고요, 돈을 넣는다는 게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IRP를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거고,
운용하시는 시점에서는 수익이 발생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세금 납부를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으로 밀어주는 세금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DC하고 IRP는 내가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초보자가 잘못 운용했다가 내 소중한 퇴직금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 거를 잘 지키면서 불릴 수 있는 노하우,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디폴트 옵션 제도입니다. 디폴트요? 법상 용어는 그 사전 지정 운용 제도인데요. 이 도입하는 시점부터 디폴트 옵션 제도라고 불렸기 때문에 통상 디폴트 옵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폴트 옵션 제도는요,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될 때 이 현금이 되는 이 자금을요, 디폴트 옵션 상품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디폴트 옵션 제도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제가 진짜 너무 기다렸던 제도였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PB로 일을 하고 있을 때요. 퇴직연금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근데 회사는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근로자들은 이게 뭔지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DC 계좌가 막 생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엄청 많이 개설해서 받아와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명단 리스트가 엄청 고객 수가 많아요. 열어보잖아요. 다 현금이거든요. 근데 오래 다닌 사람들은 수천만 원이고 막 수억도 있거든요. 다 현금이에요. 그분들 계좌를 관리자니까 볼 수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주식 계좌에 한 500만 넣어놓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어요. 한 2억은 그냥 가만히 현금으로 두고 답답해가지고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전화를 제가 다 드렸어요. 안타까워가지고 고객님 퇴직연금 DC 계좌에 현금이 지금 너무 많이 쉬고 있어가지고 이걸 MMF라도 사두셔야 됩니다. 다 스팸 전화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 그러겠네 진짜. 진짜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옵션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디폴트 옵션 제도는요, 금융기관별로 7개에서 10개 정도의 상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네요, 상품들이. 맞아요. 근데 왜냐? 가입자들의 투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4가지 위험별로 상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기 이제 투자 성향에 맞게끔 이제 고르면 되겠네요, 스스로. 맞아요. 사전에 미리 이렇게 디폴트 옵션 상품을 지정을 해 두시면은요, 나중에 내 상품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채권 같은 상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그 상품이 이제 매수가 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이제 좀 까막누였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관련해서 새로운 또 뉴스가 있을까요? 새로운 내용들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실물 이전 제도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려운 얘기 나왔습니다. 실물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물 이전이 거의 2024년 통틀어서요. 제일 큰 머니 무브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는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시행이 될 건데요.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A금융기관에 IRP 계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B금융기관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A에서 B금융기관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지금은 A금융기관에 있는 내가 운용하고 있는 상품들을 다 현금으로 매도를 해야 돼요. 현금으로 매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바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옮길 때가 많아졌는데 또 옮기기도 쉬워졌고 이제 어디로 옮겨야 될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어디가 더 좋아요라고 좀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앱이 내가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품 라인업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ETF가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지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퇴직연금 삼총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C와 DB와 IRP. 근데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요. 이 삼총사 말고 또 이만큼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이 연금저축이라는 친구가 또 있거든요. 이거를 또 우리가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팁 뭐가 있을까요? 네, 연금저축 계좌는요, DC, IRP랑 함께 연말 세액공제에 활용이 되는 계좌인데요. 연금저축 계좌는 마찬가지로 납입할 때, 그리고 운용할 때, 그리고 나중에 수령 시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금저축 계좌에서는요,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은 투자가 안 되지만 펀드나 ETF 같은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좌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계획을 하고 계실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자신들을 위해서 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하시는 것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경제 얘기 가지고 올 거고요. 오늘 마지막으로요. 에코스바 화이팅 한번 외치고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에코스바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 화이팅! 화이팅!